안녕하십니까. 시온바둑의 이원장입니다. 2016년 3월 10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알파고와 이세돌의 5번기 제2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국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 밤새 잠을 설쳐가며 알파고의 실체를 분석했고 전 세계 바둑 팬들은 이제는 이세돌이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간절한 응원을 보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대국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둑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 우변에서 나온 알파고의 어깨짓기였습니다. 당시 현장 해설을 하던 조혜영 구단과 유창혁 구단은 이 수를 보고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는데요. 이건 실수가 분명하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둘 수 없는 떡수다. 라고요. 자, 하지만 이 떡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세돌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의 한 수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며 승리를 낚아챈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승리. 이세돌 구단이 대국 중 자리를 비우고 담배를 피우면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 바둑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 역사적인 제2국 지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이 바둑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 찬스는 어디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알파고가 흑이고요. 이세돌 구단이 백입니다. 제한시간 2시간, 덤 7집 반이에요. 우하기 걸침부터 시작을 하고요. 백이 붙여뻗기 정석, 그리고 좌하기 걸침에 호구 치고, 자, 여기서 상변 쪽으로 중국식 보석을 펼쳐갑니다. 이세돌 구단 왼쪽 텅텅 비어있죠. 여길 선점하면서 흑 한 점 공격하고요. 흑은 요거 들여다보는 거 선수 활용만 해놓고 좌하기 쪽을 붙여서 살아가자 하네요. 이때 이제 단수 치고 뚫고 들어가는데요. 이 100한 점이 협공되어 있는 한 점이요. 이게 3칸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칸 협공이었다면 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 뚫고 들어가는 진행보다는 위쪽을 이어주고 넘어가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공격을 더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흑이 이걸 잡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거나 이러한 진행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전은 지금 3칸 협공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자, 흑이 들여다보고 이제 귀를 타게 하자고 할 때 백은 뚫어 갑니다. 자, 끊고 나갈 때 단수를 치고 귀 살아야죠. 여기서 백도 한번 제 앞에 놓는 것까지. 뭐 흑이 이어가지고 당장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움직여가는 싸움이 전투가 흑에게 별로 썩 유리하진 않거든요. 자, 이걸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이으면 한번 밀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뻗어 나가거나 근데 여기가 지금 간격이 좁죠. 백은 여기보다도 그냥 이런 식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쌍립을 서거나 이런 식으로 둘 때 한 번 더 갈 수가 있겠죠. 오른쪽 흑이 벌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변 쪽, 오른쪽에 있는 흑돌이 안정이 되고 아래쪽에 백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할 때 움직여 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흑은 알파고 2칸 벌림을 하는데요. 보통은 1입 3전, 한 칸을 더 가는 이 3선 자리까지 자, 보통은 요 자리까지 오죠. 요 자리까지 오는데 실전 알파고는 한 칸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은 이세돌 구단 왼쪽 좌변으로 벌림을 하고요. 흑이 귀를 차지해요.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 중국식 포석 형태의 요 상변 쪽을 걸쳐가는 거 보통 이제 한 칸 걸침을 많이 하잖아요. 한 칸 걸침을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제 살아가고 하는 진행인데 이 진행보다는 지금처럼 좌변에 백돌이 있으니까 좌변에서 벌림을 하고 흑이 귀를 지키고 이게 일반적인 진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 연구가 많이 돼서 이런 장면에서는 한 칸 걸침이나 또는 이 붙여서 두는 수를 많이 사용하죠. 이 붙이는 수가 사실 AI가 나온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많이 개발되고 연구가 돼서 지금은 많이 사랑받는 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의 입장에서 한 칸 걸침이나 붙여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귀 쪽에 흑에게 집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좌변을 벌림을 하는 것보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젖혀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쭉쭉 밀어갈 거고요. 이렇게 그냥 2칸 벌림을 했을 때보다 더 좋죠. 자, 그리고 만약에 흑이 젖히지 않고 그냥 뻗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워주면서 상변 쪽에 흑이 집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해주고 그 다음에 선수 잡아서 다시 또 한 번 큰 자리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실전은 좌변 벌림을 했고요. 흑이 좌상기 쿠침, 그리고 여기서 우상기 쪽을 걸쳐가요. 자, 흑이 지킬 때 두 칸 벌림. 원래는 2립 3전이지만 이 우하기 쪽, 아래쪽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 칸 벌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침투 수단만 남으니까 어차피 여기 두 칸만 가더라도 이 오른쪽 공간 흑이 잘 못 들어오죠. 왜냐면 이런 데 들어오면 오히려 공격을 더 당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요. 또 흑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어차피 오른쪽 백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곳은 넓게, 약한 곳은 좁게 보통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하기 쪽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다면 이건 세 칸 벌림이 맞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슈가 딱 터져 나옵니다. 아마 이 당시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AI가 이 알파고가 등장을 한 지 10년 전 이 바둑을 생중계로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당시 해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맞아. 이게 뭔 수야? 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면서 그런 해설을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어깨짓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런 경우에 하죠. 이게 상대방의 돌이 3선에 있을 때 3선에 있을 때 이걸 어깨를 짚어가는 걸 어깨짓기라고 합니다. 4선에 있는 돌에 어깨 짚어간다. 이거는 어깨짓기가 아니라 보통 떡수, 하수의 행마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잘 안 두던 수예요. 왜냐면 4선을 갖다가 어깨를 짚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집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면 안 되는 수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파고가 완전히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현장을 해설을 하던 조혜영 구단과 유창혁 구단이 이건 실수가 분명하다. 사람이라면 절대 둘 수 없는 떡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전을 볼까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이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수가 점점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참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위쪽을 밀어 올렸고요. 이때 이제 이 아래쪽 어깨를 짚어가는데 여기서 왼쪽에는 흑 두 점을 그냥 제압을 한다면 이 아래쪽 콱 막아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콱 틀어 막아가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밀고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이제 알파고가 여기를 바로 움직여 갑니다. 자, 지금 바둑 AI는 이 장면에서 이걸 움직여 가는 것보다는 다른데 그냥 큰 자리들을 더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데 알파고의 선택을 이걸 바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백이 이걸 젖히고 실전은 이쪽을 찌르고 나가서 끊어가면서 이렇게 싸워가게 되는데요. 실전 진행을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전은 나갈 때 단수 치고요. 이렇게 한번 나갔습니다. 자, 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두 점을 이을 수가 없어요. 흑이 이걸 나가고요. 백이 두 점을 잡았죠. 대신 단수에 이으면은 모양이 이게 엄청 뭉쳐요. 그리고 찌르고 이렇게 약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잊지 못하죠. 자, 당연히 맞고 따내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눈목자 모양. 다음에 건너붙여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백이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 활용을 한 거예요. 언뜻 보면 흑이 이게 뭐 나와서 뭐 한 건가. 왼쪽도 백이 살았고 아래쪽도 백이 살았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좌변 쪽 공간이 백이 집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중앙 쪽으로 이렇게 꽤 괜찮은 세력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 빵 때림과 요 활용 한 방으로 세력이 지금 싹 깎여 버렸어요. 자, 백이 얻은 거는 이 아래쪽 두 점을 잡으면서 아래쪽을 안정시킨 건데 문제는 세력들이 싹 깎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앙 쪽이 나중에 흑이 한 번 더 두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갖고 따내면은 또 뻗어가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있게 두면서 이 아래쪽을 봉쇄를 하면서 뒀을 때 오른쪽 어깨를 짚어놓은 저 돌들이 이 가운데 흑이 집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속 수단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니까 흑이 되게 잘 됐던 거죠. 여기서 흑 쪽으로 바둑이 확 기울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을요, 이세돌 구단이 바둑이 끝나고 이 바둑을 지고 난 다음에 내용상 완패였다고 초반부터 단 한 번도 앞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쳤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국후에.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딱 한 번 이세돌 구단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이거를 젖히고요. 그 다음에 실전은 여기를 나가 끊었잖아요. 근데 이걸 나가 끊지 않고요. 이걸 그냥
요 자리를 그냥 이렇게 바로 단수를 탕 친다면 그랬다면 괜찮았다는 겁니다. 뭘까요? 자, 단수를 쳤을 때 이걸 빵 때리면 당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흑이 3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교환이 없었을 때는 아까 실전 진행에 이걸 살려 나왔죠. 근데 지금은 살려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끊고요. 나갈 때 자, 지금 축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101점이 단수가 돼요. 뭐 장분이 되나요? 나가고 이렇게 안 되죠. 장문이 안 돼요. 그런데 백이 장문을 씌울 거예요. 나가면 맞고 나가면 맞고 결국은 흑이 이쪽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회돌이를 칩니다. 이게 지금 AI가 얘기해주는 가장 좋은 백의 최선의 수. 이렇게 했으면 백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흑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단수에 이을 때 역을 치고 나가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지금 흑이 완전 돌이 똘똘똘 뭉치면서 망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크게 큰일 났는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양단 쳐갖고 이거 하나 먹어서 살아간다 해도 지금 약한 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서 아래쪽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이 다치기 때문에 완전 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1번 자리 단수 칠 때 이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쪽을 찌르고 나갔을 때 이 모양이 흑이 이 3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똘똘이 당하고, 아니, 똘똘이래. 회돌이를 당하고 요 자리까지 다 뚫려버리게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단수 치고 장문에서 이 회돌이가 걸립니다. 뭐 요거 안 나가면은 백집이 더 커지니까 흑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돌이 당해서 치고 나가는 순간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흑은 3점을 살릴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를 젖혀가면서 3점을 제압하고 왼쪽 좌변 쪽의 백 세력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됐었다면 백이 한 집 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다 라는 게 지금 가장 AI가 추천해주는 최선의 수였어요. 딱 한 번 이때. 자, 그런데 이 수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은 그냥 찌려고 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서라도 단수를 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젠 좀 늦었어요. 왜냐면 흑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따내면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곤란하죠. 좌변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지키면 이렇게 꽉 이었고 아까처럼 회돌이 못 치잖아요. 자, 이제는 하변에는 이 백이 다 막혔기 때문에 이거 살아가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흑의 세력이 너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세돌 구단 단수를 치고 나갔고요. 흑이 나갈 때 요렇게 2점을 잡습니다. 자, 결과는 흑이 약간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어 막을 때 여기는 받아줘야죠. 안 받으면은 다음에 흑이 젖히고 이렇게 젖혔을 때 약점들이 생깁니다. 그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뚫리는 약점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오른쪽 백의 공간이 되게 중복이 됐거든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 이제 흑이 하는 수순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를 젖혀놓죠. 어차피 상대방 백집에 쳐들어갈 수도 없고 뭔가 이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까지 활용을 하자. 그리고 손을 빼게 되는 건데 이 오른쪽 2점을 요 흑과 백의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백이 나중에 3-3을 들어왔을 때 원래라면 이 교환이 없다면 이걸 늘어주고요. 백이 달려가면서 위쪽에서 살아가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을 때는 흑이 여기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자, 끊어 먹을 때 이렇게 지켜가지고 귀 쪽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젖혀놓는 수순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둬서 아까처럼 흑에게 막히지 않도록 이세돌 구단 두텁게 처리를 해놨는데 지금 바둑이 계속 한 2집 반 정도 흑이 앞서 나가는 그러한 바둑으로 나옵니다. 자, 흑이 중앙 쪽을 보강을 해주고요. 이제 백이 하나 끊어 먹을 때 이제 중앙을 또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걸 끊어 먹지 않고 이렇게 갈라나오는 것들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걸 갈라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흑이 뛰어나가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흑이 괜찮은 바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 한 점이 컸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AI가 어쨌든 뭐 어떻게 두던 흑이 괜찮은 바둑이라는 거예요.
자, 실전은 백이 여기서 들여다보는데요. 그냥 받아주지 않고요. 여길 붙이고 나오면서 백을 가릅니다. 자, 이때 백이 하나 활용하고요. 저 상변 쪽을 들어가죠. 지금 상변 쪽에 흙집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무조건 다 줘버리면 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든 들어가서 부시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때 흙이 왼쪽을 틀어 막아가면서 살아갈 테면 살아가 봐라. 대신 공격은 나에게, 내가 열심히 공격해 줄게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네요. 이때 이제 백이 붙여서 활용해 놓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러 놓습니다. 흙의 약점들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눌러 막아가는 것들까지 조금 더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싫어서 이세돌보다 한 번 더 밀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젖혀서 있는 걸로 백의 집이 조금 더 깎이는 게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여기서 중앙이 가운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알파고 백의 약점을 찔러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이을 때 여기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자, 이세돌 구단 이거 사실 잊고 싶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실전에 이거 안 잊고 이렇게 뛰어나가서 끊겼는데요. 이거 누구나 다 잊고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하긴 하죠. 바로 이런 자리들. 폭 씌웠을 때 이렇게 나가면 끊어지는 거고요. EM을 이렇게 뻗었을 때 더 이상 오른쪽으로 못 나가는데 그럼 결국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아래쪽밖에 없잖아요. 근데 왼쪽이 다 엄청 강하죠. 그 흙이 옆에서 조금씩 천천히 쫓아오다 보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걸 잊지 않고 실전은 그냥 나가서 한 점에 끊겼는데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까 이 장면에서 흙이 거의 한 6집 반인가 7집 반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분명 중앙 쪽, 요 아래쪽, 요 좌중앙 쪽에서 둘 때만 하더라도 한 2집 반 정도 차이였는데 저 상변 쪽 백의 침투 후부터 처리 과정까지 그 타겟 수순들이 진행되는 동안 흙이 많이 유리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세돌 구단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은 여기까지 왔고요. 이때 흙이 공격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공격을 더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알파고 계속해서 공격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해요. 자, 밀고 나가서 끊고 단수를 치고 뚫고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가면서 중앙 쪽 백에게 집을 주지 않고요. 자, 백이 쫓아오죠. 하지만 흙은 왼쪽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쫓아오는데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요. 자, 붙여서 두텁게 정리를 합니다. 찔러놓고 두텁게. 자, 그리고 여기 젖히고 치중 가서 이런 식으로 하변 쪽 흙집을 부시면서 계속 실리를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흙이 지금 워낙 두텁게 중앙에서도 아래쪽이 부서지는 것만큼 중앙 쪽에서도 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요. 문제는 요 왼쪽에 중앙에는 백돌이 아직 약해요. 여기 흙이 이제 단단해지니까 백돌도 어느 정도 살아가자 해야겠죠. 자, 살아가자 할 때 흙이 들여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손을 빼서 귀를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가고 이 가운데가 끊겼는데 이게 끊기면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자, 이걸 들여다봤을 때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걸 생중계로 보셨던 분들도 이거 왜 안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주고 나면요. 어차피 이런 거 선수, 여기도 다 선수가 듣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선수 활용하고 백이 이거 잡고 나면 살아는 가는데 뭐 특별한 변화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럴 정도까지 다 선수 활용해버리고 흙이 저 우상계 쪽 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번 더 마무리로 딱 지켜버리고 나면은 집 차이가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끝내기가 이제 우변 하나. 여기도 뭐 흙이 맞거나 백이 한 칸 뛰어서 넘어가거나 하면 끝나죠. 그리고 여기 한 2선 끝내기. 요런 데 끝내기. 요런 데밖에 없어요. 그쵸? 6집 반, 7집 반의 차이를 뒤집을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저걸 받지 않고 최대한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들여다봐서 귀를 차지하고요. 흙이 요 위쪽을 먹었어요. 자, 요렇게 근데 요걸 먹으면서 집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백이 치받아 놓고요. 자, 요거 뻗을 때 흙이 이렇게 이제 치받는데 요것도 또 안 받아요. 자, 들여다보니까 끊어가고. 자, 백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 한 칸 띄고 찔러서 틀어 막을 때
자, 요거 나오고요. 이었어요. 자, 여기 약점 지켜야죠. 이때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백이 살아갑니다. 흑이 만약에 여기를 끊어가려고 하면은 단수, 이을 때 단수, 이을 때 여기까지 촉촉수로 잡혀버려요. 즉 5번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흑이 1번은 뚫을 수가 없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백에게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끊겼어도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끊겼어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세돌 구단 손을 뺐던 거고요. 자, 끝내기 하고 찌르고 잇고 이렇게 연결. 자, 여기서 한 칸 띄고 이 장면이 지금 수순이 151수예요. 자, 조금 더 가서 211수 만에 이 바둑이 끝났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거의 한 계속 7집 반, 8집 반 요 정도 차이가 이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원래는 더 차이가 났던 바둑이기도 한데 알파고가 조금 천천히 둬요. 최대한 안전한 그러한 수들을 좀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끝내기 수순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뭐였지? 나중에 이세돌 구단이 조금 추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말도 이제 해설진들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수순들을 잘 보면은 알파고가 조금 양보하면서 천천히 최대한 안전한 수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자, 실전은 붙였고요. 자, 요게 선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 손을 빼서 다른 데 어딘가를 두면은 건너 붙여서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너 붙이는 수단이 사라지죠. 자, 끼워 있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다 붙였고요. 호구 칠 때 손을 빼서 우변 쪽을 이제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막아 놓고요. 요거 이어도 되는데 뭐 따내고 있나 그냥 있나 비슷하죠. 자, 여기서 건너 붙였는데 끼웠어요. 이때 오른쪽을 막은 게 아니라 알파고 아주 날카롭게 또 찌르고 들어옵니다. 자, 이을 때 양단수 들어가고요. 나갈 때 그냥 한 점을 따낸 게 아니라 이렇게 찝으면서 요 약점을 지켜주고 백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기를 끊으면서 최대한 또 이 중앙에서 집을 정말 짱짱하게 만들어 가요. 자, 여기를 젖히니까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이거를 안 받았어요. 이거 안 받고 이걸 단수치고 4점을 먹습니다. 자, 가운데를 두텁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이걸 치고 이쪽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요 흑이 4점을 먹은 것보다 요거 잡은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서 그거보다도 이렇게 뻗어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뻗는 것보다 이 중앙을 저도 이걸 왜 잡았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마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알파고가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4점을 잡음으로써 이 가운데 중앙 쪽에 있는 흑돌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근데 만약 저 돌이 살아있으면 가운데 있는 흑돌들이 어쨌든 죽을 돌은 아니지만 조금 더 뭔가 백이 공격을 오고 집을 부시자고 할 때 조금씩 더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거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실전은 이렇게 됐고요.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는 조금 더 이득을 봤는데 자, 그래도 이 판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수순을 볼까요? 지금 175수. 이제 그냥 수순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따내고요. 나가고 치고 끝내기 수순. 역전시킬 자리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세돌 구단이 되게 아쉽고 조금 와, 이게 AI가 이렇게 잘 둔다고? 기계가 이렇게 잘 두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실전 진행. 툭툭. 다 도가죠? 자, 그리고 찌르고 마지막 이 자리 211수 만에 흑이 불계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이세돌 구단 211수 만에 다시 한번 돌을 거뒀고요. 대국 후 그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은 채 완패였다. 알파고가 완벽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내용상 완패였습니다. 초반부터 한순간도 앞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제 남은 대국 딱 3판 인류의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세돌 구단은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눈물겨운 사투가 이어질 제3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